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1년 만에 K-팝 걸그룹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월 3일 오후 5시 K-팝 걸그룹 중 최초로 미국 대형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시카고에 출격한 것인데요. 미니 2집 겟업의 타이틀곡 슈퍼샤이 등 50분가량 무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뉴진스 미니 2집 겟업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하는 등 블랙핑크 이후 K-팝 걸그룹 중 두 번째로 기록했습니다. 데뷔 1년차의 이례적 성과인데요.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도 슈퍼샤이 48위, 에이터 81위 쿨 위드 유 93위 등 K-팝 걸그룹 최초 3곡 이상 차트에 동시 진입했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최초 기록 세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가수 역사상 최단 기간인 데뷔 130일 만에 빌보드 핫백 진입한 피프티피프티입니다. 이들의 첫 싱글 앨범 타이틀곡 큐피드는 19주 연속 핫백 진입해 K-팝 걸그룹 중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에선 뉴진스, 피프티피프티 모두 흥했지만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두 그룹입니다.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린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와의 분쟁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보다 더한 성공 신화가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피프티피프티의 행보는 놀라웠습니다. 중소기획사 어트랙트가 수십억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고 대표는 차 팔고 시계 팔고 노모 돈까지 모아 피프티피프티라는 걸그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큐피드로 빌보드 벽까지 뚫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이유 중 불투명한 정산 문제를 들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고작 데뷔 7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프티피프티가 정산을 논하냐는 것이었는데요. 피프티피프티 측은 지금 당장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투명한 정산을 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우선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외부 세력이라 불리며 계속 소환되는 덕유투즈입니다. 특히 피프티피프티의 담당 프로듀서로 함께한 안성일 덕유투즈 대표와의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안 대표가 멤버들을 흔들어 놓는다고 주장했고 안 대표는 사실 묵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어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프로듀서와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길면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어트랙트 대표가 안 대표에게 멤버들을 일임했기에 이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양측 간 논쟁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현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듀서가 멤버들을 일임했다고 해서 멤버 빼가기 의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제작자와 신뢰 관계만 구축되어 있다면 오히려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대표와 안 대표 사이 신뢰 관계가 단단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앨범 제작과 멤버들 트레이팅이 이뤄졌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멤버들이 가진 문제로는 무지와 욕심을 꼽았는데요. 아직 어리고 잘 모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잘못이라 지적하기에 가혹한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는 설명입니다. 멤버들의 부모도 이번 일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성숙하고 무지한 아이들이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더욱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관심 갖고 들여다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사인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았을 것이다. 그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섣불리 사인해서는 안 되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님이 더 공부해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돌과 연관짓기 안타깝지만 궁극적으로 정산은 필수입니다. 아직 어리고 잘 몰라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아이돌 정산 문제의 핵심은 바로 돈입니다. 그렇다면 돈 때문에 갈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투자할 돈이 없고 정산받을 돈이 없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음원 수익의 분배입니다. 음원 사이트 음원 수익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가를 적용해 스트리밍 기준 7원, 다운로드는 건당 700원입니다. 스트리밍 기준 7원에서 저작권자가 약 10%, 실현자가 약 6%, 서비스 사업자가 35%를 가져갑니다. 즉, 한 곡을 작사, 작곡했을 때 가져가는 돈은
약 0.7원이 됩니다. 저작권료만으로 약 1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약 14,300번의 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밴드 피노키오 보컬로 활동 중이자 각종 앨범 제작 및 프로듀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황가람 프로듀서는 음원비가 너무 싸다. 음원비가 더 비싸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음원이 유형의 상품이라고 한다면 과연 7원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될까? 그렇게 팔아서 과연 매출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음원비가 지금보다 더 높이 책정되어야 정상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짤짤이 갖고 싸우지도 않을 거다. 라고 현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가 나온 뉴진스는 음원 수익으로 얼마를 벌까요? 뉴진스도 음원 수익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음원 수익이 아닌 부가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가수로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K-팝의 확장과 아이돌이 아티스트로서 조명받는 시대입니다. 그저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언제까지 아이돌이 음원 수익 외적인 방송, 행사, 광고 등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인가에 대해 황가람 프로듀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피프티 사태를 통해 템퍼링 이슈도 연예계를 덮쳤는데요. 템퍼링은 특정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다른 소속사와 사전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안성일 대표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템퍼링 의혹인 것이죠. 이처럼 여전히 피프티와 어트랙트, 더기버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까지 템퍼링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손승연은 지난 2012년 9월 포춘과 전속 계약을 체결, 4년 후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매니지먼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손승연은 포춘이 신보 독집 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춘은 패소한 손승연에 대해 회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손승연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손승연은 연예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고 결국 포춘과 손승연은 2018년 4월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손승연은 2달 후 24스트릿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피프티 사태의 중심에 있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입니다. 손승연은 이듬해 더기버스로 이적했습니다. 손승연과 전 소속사 포춘 간의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피프티 사태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손승연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포춘과 손승연의 전속 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않은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포춘과 분쟁 중이던 시기에 손승연이 24스트릿 소속으로 행사에 출연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다시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논란 중에도 손승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SNS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뮤지컬 멤피스 4차 스케줄표를 공개하는 등 추가적인 해명 없이 활동을 강행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손승연은 SNS를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그라들지 않는 비난에 SNS를 비공개로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더기버스 측에서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계획을 4월부터 세우고 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며 다시 한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메시지는 온라인 및 서면 기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돕는 외국 홍보 대행사를 두고 4월에 더기버스 직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중간에 소속사가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없대요라는 문장이 눈에 띄는데요. 어트랙트는 7년 표준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딱 6개월 지난 시점이라 6년 6개월 동안 소속사가 바뀔 문제가 없는데 더기버스 직원은 소속사가 바뀐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어트랙트 측에 해외 홍보 대행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회사를 써보자고 해서 어트랙트 측이 컨펌을 내립니다. 전부 다 어트랙트 측에서 집행해서 돈을 냈고 적어도 재계약을 하려면 어트랙트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트랙트 직원이 나눠도 이상한 대화인데 4월부터
이미 멤버들을 데려가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어트랙트 측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이 기사가 나간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적어도 본인 확인은 해야 하지 않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나가면서 더키버스와 직원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다뤄달라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오는 8월 9일 조정기일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과연 피프티 멤버들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